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그 게르만의 대이동으로서 이미 분열됐던 두 개의 로마 중에서 서로마가 그 이동 과정에서 멸망을 하고 그 망한 서로마 제국 영역에 야만스러운 군소 게르만족구가 다수 성립된단 말이 있습니다. 이미 그 게르만족 이동이 시작된 4세기 말쯤에 로마 제국 말기에 그 개혁군주였던 그 도미나투스 계열을 의미했던 누구더라고? 데오도시우스인가?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놈 두 놈이 해서 로마가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됩니다. 이쪽이 서쪽이 서로마 제국, 수도는 여기 로마가 되겠죠? 이쪽이 동로마 제국, 수도가 여기 있는 비잔티움, 일명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을 일명 우리는 비잔틴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게르만 이동기 때 이 무렵에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케르에서 서로마 무너지고 그 망했던 땅을 뭐 서고트 왕국이랄지 동고트 왕국이랄지 아프리카 북단의 반달 왕국이랄지 프랑크 왕국이랄지 앵글로색슨 왕국이랄지 부르군드 왕국이랄지 또는 롬바르디아 왕국이랄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생겼지만은 프랑크 왕국을 제외하고는 빨리빨리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게르만 이동에서 생성된 수많은 게르만 국가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프랑크 왕국에서 발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인물들이 한 4명쯤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참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뭐더라? 카롤루스 마르텔 이런 사람도 나오고 또 이런 사람 나옵니다. 피핀이라고. 피핀 3세.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카를 대제. 근데 여기 대제란 말은 그레이트 임퍼러, 거대한 황제란 말이겠죠? 이 사람 꽤 똑똑했던 모양이야. 근데 이 중에서 클로비스 사람, 이 사람만 5세기 말 6세기 초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세 사람 관계는 3대입니다. 3대. 이 사람이 아빠고 이 사람이 아들이고 그럼 이 사람이 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손자가 이 사람 할아버지가 이 사람. 또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또 할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아들. 즉 3대 이런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면은 황제의 칭호를 얻게 된 또 명칭이 우리 독일어로 하자면 이걸 카를 대제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한 인물인데 이것을 프랑스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를르마뉴 대제라 이렇게 말하고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찰스 황제 또 이걸 라틴식으로 하자면 카를루스 대제 스페인어로도 카를루스 복잡하게 독일식으로 그냥 제일 짤막하니까 그냥 사를르마뉴 복잡하지 않습니까? 카를 대제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로 대관된 것이 정확히 몇 년이냐면 800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버지가 이 사람 아버지가 이 사람입니까? 대개 한 세대 차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30년 쪽으로 보는 게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800년도에 죽어버린 게 아니라 황제로 대관됐어. 이 사람이 800년도에 황제로 대관됐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없다. 바로 독배를 마시고 죽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대략 미루어 짐작컨대 800 몇십 년대, 즉 9세기 초반에 죽었겠지. 그러면 한 세대 차이를 30년으로 본다 그러면 피핀이라는 사람이나 카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나 30년 사람이 빼봤자 주로 700 몇십 년대에 살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세 사람이 8세기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이 중에서 9세기까지를 겹쳐 살았던 유일한 인물은 카를 대제가 되겠지. 시대 개념을 좀 알으라고. 지금 마산 지금 창원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병원을 운영 중에 내 친구 한 명이 얼마 전에 새벽에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프랑크 왕국의 발전 과정에 나오는 네 인물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나한테 하나의 팁을 주던데 이것을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끌카 피카 뭐 이렇게 말하던가 끌카 피카 이게 끌카 피카 뭔 소리야? 근데 이 말이 돼. 네 사람을 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뭐라고 비슷한 말도 있던데 여튼 클로비스 이 사람은 5세기 말쯤에 제일 먼저 프랑크 왕국에 개창했는데 이 사람 할아버지 성씨가 메로빙 씨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프랑크 왕국 최초의 왕조였던 메로빙 왕조를 개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조만을 개창한 게 아니라 당시 이 클로비스 당시에 5세기 말쯤에 프랑크 왕국이 차지했던 영역은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부 독일 그 웨스트 자머니 이 일대를 포함하는 이 정도를 통일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이 지역은 원래 이거 프랑크 쪽들은 프랑크란 말 뜻 자체가 자유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래는 로마하고 가장 멀었던 발트해 근처에 살았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멀리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마 문화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아가지고 고대 로마
노예제 사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던 자유민으로 구성된 나라가 자유를 의미하는 프랑크 왕국. 그렇지만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프랑크 왕국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세계에도 여러 번 말했다마는 다른 여타 게르만족 국가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았어.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사 온 상태로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부족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싸움은 잘했는가 몰라도 원래부터 이 땅이 빈 땅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거든. 갈리아 지방 프랑스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프랑크족은 지배계층인가 몰라도 야만스럽습니다. 원래부터 살고 있던 로마인들은 프랑크족의 지배를 받는 자손 치더라도 훨씬 더 문화민족이야. 이 두 가지 문화적인 이질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로비스는 먼저 뭘로 개종을 했냐면 종교를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무식한 다신교랄지 또는 로마인들이 대단히 이단파로 경멸하고 있었던 아리우스파 크리스교를 내팽개치고 바로 카톨릭,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로마 사람들하고 종교적인 융화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클로비스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부인을 잘 얻었던 모양이야. 뭐 부르근드 왕교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이후로 그 부인의 감화에 또 설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카톨릭으로 개종했던 여튼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발전의 기틀을 쌓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클로비스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로빙거 왕실에서는 기존 왕이 죽고 나면 어떻게 그 왕위를 상속을 하냐면은 좀 그 좋은가 나쁜가 일장일단 있겠지만 분할 상속이라는 걸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클로비스가 죽자마자 아들이 4명 있었던 모양이야. 그 4명한테 나라를 4개로 쪼개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형제판에 막 고륙상계 비극적 싸움박질이 막 벌어지면서 클로비스로 한 200년 동안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극단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할 상속의 이런 그 단점 때문에 결국 왕권은 대단히 약화돼 버리고 실제로는 시골에서 왕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난 반독립적인 그 정치 세력으로서 저희가 그걸 뭐라 그러나 그 성과 속을 막론하고 성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세력을 말하겠지 속은 세속적인 일종의 정치적인 군사 집단을 말합니다. 성 속에 토지 귀족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혼란기 때 조금이라도 군사적 공을 세운다거나 왕을 좀 도와주는 종교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면 그 대가로서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받게 돼버리냐면 일종의 대단히 독점적 특권이었던 그걸 뭐라 그러나 불수불입의 특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 이뮤니티라 이렇게 말하는데 불수불입 특권이 뭐냐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우리는 수출하지도 않겠다. 또한 수입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간섭받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겠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왕이고 나발이고 황제고 나발이고 일체 노타치.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않겠다. 그 옛날에 그 1960년대 70년대 그 우리 세대들한테 엄청난 감흥을 주었던 그 미국 태생의 2인조 남성 듀엣이 있었습니다. 사이먼 가펑클이라고. 그 사람들이 전 남겼던 주옥 같은 노래 중에서 나는 바이오, 나는 섬이오 막 이런 노래가 있거든. I am rock이라고. 그 노랫말을 보면 인터스테이 뭐 이렇게 시작된 노래인데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다만은 I touch no one and no one touches me.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도 않겠다. 어떻게 보자면 세상에 폐쇄적이고 참 공동체 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발언이지만은 그게 불수불이 특권이라는 것이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늘다 보니까 왕권은 대단히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왕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수화에 불과했던 불수불이 이런 것들이 막 인정되는 과정에서 세상에 메로빙거 왕조 말기 뭐가 나와버리냐면 참 이런 것도 왕은 왕인가 모르겠다만은 무의왕 시대를 초래해버렸던 것입니다. 무의왕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 아니고 무위 문자 그대로 한자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왕이다 이런 말이야. 영어로 그때요 어색하게 표현을 하자면 do nothing kings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검수완박인가 막 이런 게 있죠. 그 검수완박이 나는 처음에 뭔 말인지도 모르는 뭐 검수완박 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자가 박살낸다 뭐 박탈한다 뭐 이런 의미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의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왕으로서 전혀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통치를 전혀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왕통완박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왕의 통치권을 완전히 막 박탈해버린. 그래도 이 당시 왕이라는 것들은 존재는 하지만 하는 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은둔 생활을 즐길 수밖에 없고 어쩌다 그 공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말도 없어. 워낙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왕이라는 것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이 당시 또 왕의 그 외형상 모습은 머리 짧은 놈들은 하층민들이고 머리 긴 것들은 왕 내지 지배 집단이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오늘 우리가 보자면 그 전설호에 나오는 남자 귀신들. 그리고 왕 전용 소각 끄는 달구짓하고 그 자기 영내를 1년에 한두 번 아무런 말 없이 그 장발 인형 이 그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시대가 나오랬다는 말이야. 이런 와중에서 결국 왕이라고 해서 완전히 허수아비이고 왕보다 훨씬 더 실질적 프랑스 왕조의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궁제라는 직함이 등장합니다. 궁제는 그대로 직역하자면 궁중의 재상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궁중의 살림을 맡아보던 그 직함을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무총리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혀 하는 일이 없고 총리가 대통령을 능가하는 실질적 이 궁제 직함에 있었던 인간이 바로 여기 나온 카를로스 마르텔, 일명 칼 마르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었지, 궁제였어. 근데 궁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있냐면 이 사람이 그 대장하고 있었던 8세기 초반에 이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성장을 합니다. 그 이슬람의 우메야 왕조인데 그 세력을 점차 펼치는 과정에서 이슬람, 일명 사라센 제국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그 꼬부레는 칼을 들고 머리에 막 이상한 뭐 두르고 아프리카 북단을 건너가지고 여기가 뭐라 그러나 여기를 오늘날 아프리카 모로코하고 스페인이 맞닥뜨린 이 해협을 지브롤터 해협이라 이렇게 말을 해. 여기를만 건너가지고 이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 이게 포르투갈일지 또는 에스파냐, 스페인이라는 나라겠죠. 여기를 이게 이 백근천 지역이 바로 8세기쯤에 이슬람이 차지했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을 안 하고 여기 있는 오늘날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피레네 산맥이라는 이름의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지고 마구 프랑크 왕국을 쳐들어왔다는 말이야. 이때 왕이라는 것은 장발 귀신처럼 이렇게 아무 하는 일이 없었고 이때 궁제했던 카를로스 마르텔이 크리스교 세계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 있는 오늘 프랑스에 있는 지명입니다. 투르 또는 푸아티에 이런 격전지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바로 크리스교 세계를 수호해냈다. 이런 업적을 가진 사람이 카를로스 마르텔이야. 투르 이건 전쟁의 이름입니다. 푸아티에. 어떻게 보자면 여기서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 당시에 이슬람 침략을 투르랄즉 푸아티에서 격퇴를 해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뒤로 역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오늘날 서유럽 세계가 탄생한 게 아니라 이 지역도 한때 여자들은 히잡이라 그럽니까? 이것도 되고 전부 다 또 말도 아랍어 세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막아낸 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여튼 왕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침략을 격퇴해냈다. 이런 업적이 있었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아버지의 권한은 누구한테 가자면 자기 아들놈 피핀 3세한테 갑니다. 피핀 이 사람은 별칭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단신왕이야. 단신 이거 한자로 쓰기도 싫다마는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영어로 더 쇼트. 뭐 키 작은 것이 뭐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키 작은 놈들이 꽤 똑똑했던 놈들 꽤 몇 명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박정희랄지 또 훗날에 여기 콜치카 섬에서 태어나는 나폴레옹이랄지 또 독일의 망나니 그놈 이름이 누굽니까? 아돌프 히틀러. 나도 키가 작아.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정서지 위안도 되지도 않습니다만 키 작은 놈들이 훨씬 더 훌륭한 놈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몇 명 우리나라 프레지던트 박이랄지 히틀러 똑똑했는가도 모르겠다만은 어떤 키 작은 애들이 몇 명은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몇 명 똑똑하고 나머지 수십만 명은 키 큰 애들이 더 똑똑했던 모양이지. 여튼 별명이 키 작은 놈. 이놈은 자기 아빠와 다르게 정치적 야욕이 아주 큰 놈이었어. 이 사람은 권력을 잡자 말자 그 당시 왕이 그 칠드릭 3세 그 메르베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일명 그 발음이 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냥 칠드릭 3세로 합시다. 이 사람은 당장이라도 쿠데타를 부려가지고 칠드릭 3세라는 힘없는 형식적인 왕을 쳐박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식한 쿠데타꾼 이렇게 욕을 갖다니까 이 사람이 내가 칠드릭 저걸 밀어버리고 칠드릭 3세 칠드릭을 밀어버리고 왕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때 바로 여기서 다시 말하면 피핀이라는 사람이 나 왕 될까 말까 하고 있을 때 당시 여기 로마 교황청 이 교황청의 대장을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교황이라는 명칭은 그 한참 이전이었던 이
피핀 살았던 8세기 때 나오는 명칭이 아니라 그 서로마 망한 무렵에 5세기쯤에 게르만 이동기 때 당시 로마 교황이 로마 교회가 수많은 유럽의 교회 중에서 1등 가는 교회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1사도가 그 바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폴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서유럽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출을 인정받아가지고 어떤 존칭을 받게 되자면 교황이라는 존칭을 받게 돼. 근데 당시 세월을 흘러가지고 피핀이 여기서 프랑크 왕국에서 왕대가 말까 하고 있을 때 알프스함의 바로 밑쪽에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에 그런 롬바르드라는 이름의 롬바르드라는 민족의 게르만족 야만과 존재하고 있었지. 근데 이놈들은 뭘 믿었냐면 아리우스파, 로마 가톨릭이 싫어했던 이단파 아리우스파 크리스천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롬바르드 놈들이 틈만 나면 교황청에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 인마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지 예수 신이 하면서 아리우스 교리를 막 강요하면서 교황을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괴롭혔던 모양이야.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알았던 피핀은 야 교황이 롬바르드에 이거 뭐야 괴롭힘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걸 잘 이용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교황한테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피핀은 잽싸게 로마 교황청에 특사를 하게 됩니다. 편지를 지참시켜가지고 그 편지 내용은 짤막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실제로 권력을 갖는 자가 왕이 된다는 일은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아닌가? 이 편지를 받아봤던 로마 교황은 이 피핀의 힘을 잘만 이용하면은 자기한테 피핀이 큰 군사적 도움을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희망감, 기대감을 걸고 답장을 빠르게도 썼지. 답장 내용 옳다했습니다. 그 로마 교황의 답서를 근거로 해서 피핀은 힘없었던 그 불쌍하고도 가련한 칠드레스 3세를 수도원 골방에 강제로 쳐 박아버리고 나는 교황의 명에 따라서 오늘부터 프랑크의 왕이다 해가지고 메로빙 왕조를 없애버리고 바로 프랑크 왕조의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왕조였던 카롤링 왕조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핀이 작은 기회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왕조였던 카롤링 왕조를 개척할 수 있는 명분은 누가 제공을 했단 말이겠습니까? 로마 교황이 주었다 이런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례품으로서 왕이 되자마자 피핀은 자기 구발을 끌고 직접 롬바르드를 공격해가지고 롬바르드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롬바르드로부터 빼앗았던 땅 일부 여기를 라벤나 지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롬바르드 지역은 오늘날의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에 있는 가장 유명한 도시가 그 패션으로 소문난 알고 있죠? 밀라노? 그것입니다. 그 일대를 롬바르드부터 뺏어가지고 로마 교황한테 선물로 답례품으로 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피핀의 기진, 여기서 로마 교황이 세속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즉 라벤나, 즉 교황령의 시초가 되는 것이야. 여튼 이 사람은 두 번째 왕조 카롤링 왕을 개창하고 교황과 협조, 제휴 관계 아래서 프랑크 왕국의 두 번째 왕조를 개창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막 똘꼬처럼 막 싸움박질하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싸움박질하는데 아주 타고난 재주를 가졌던 카를로스, 이것이 왕이 돼.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롬바르도 자기 아빠였던 피핀 때는 그냥 협박만 했는데 이 롬바르드를 일거에 단숨에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독일 남부적인 바바리아 지방이랄지 또는 오늘날에 혹시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보헤미안 민족도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고 이쪽으로도 막 땅을 넓히고 이탈리아 북부까지를 차지해가지고 프랑크 왕이 성립된 이후로 가장 넓은 땅 이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대략 이렇게 넓은 그리고 이 발칸반도 북쪽까지 쳐들어가지고 이 동쪽에 프랑크의 국경선을 여기 발트바다에서 이쪽에는 아드리아까지로 확대시킨 이런 사람이 바로 프랑크 최고의 영토 확장의 군주였던 카를로스 대제였어. 이 사람이 비약적인 활약사를 보이면서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넓어진 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치를 했냐면은 아직은 중세 유럽 사회를 특징지는 지방 군권을 특징으로는 봉건 사회가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라 봉건사로 이행되는 과정이었지만 이때는 별로 효과도 없었지만 그 넓었던 땅을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를 해본답시고 예를 들어서 황제의 명을 받은 아직은 황제가 아니구나 시골에다가 뭣도 보내냐면 변경백이랄지 또는 순찰사랄지 이런 왕의 명을 받은 관리를 보내가지고 왕명을 지방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별로 효과는 없었지만 그럴 때 이때 카를로스가 왕으로서 대단히 영토를 확대하고 있을 때 당시 로마 교황은 여전히 어떤 어려움에 처했냐면은 아까 처음에는 롬바르드로부터 고통을 받다가 피핀한테 도움을 받아주고 땅도 오히려 얻고 이랬는데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냐면 당시 이 교황은 로마
카톨릭계 수장으로서 교황입니다. 종교 이름가 로마가 들어가지. 그때 이쪽에서는 게르만 민족 이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망하지 않고 굳굳이 버티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이 있었어. 그 수도가 바로 여기 비잔티움입니다. 당시 동로마 황제 이 카를 대제 이전부터 카를 마르텔 시절부터 동로마 황제 레오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세기 초반입니다. 동로마 레오 3세가 이 동로마 종교 세력, 수도원 세력을 억압하고 자기의 왕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슨 명령을 내냐면 성상 숭배를 금한다는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는 명령을 카를로스 대제 이전부터 동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내렸어. 근데 이 당시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로 로마 교회의 수장, 즉 교황은 누구의 명령 아래 복속돼 있었냐면 동로마 황제의 쫄다구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서 서로마는 망해버렸어. 근데 종교 이름이 로마 카톨릭, 로마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에는 나라 이름에가 로마가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 동로마 제국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로마 제국 황제의 부하였던 격이 카톨릭의 교황이었다는 말이야. 근데 이 동로마 황제는 로마 교황한테 성상숭배 금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그러면은 성상숭배 금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도 그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조각작품이랄지 그림들, 회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포교를 할지 신도들한테 예배 볼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런 조각작품 같은 것은 교리 어긋난다. 전부 다 망치 들고 다 깨버려라. 이것이 황제의 명령이었어. 그러면 교황 입장에서는 당시 롬바르드가 괴롭힐 때부터 로마 교황은 맨날 동로마 황제한테 황제시여 우리를 괴롭히는 롬바르드 좀 헌짝을 좀 내주세요 해봤자 실질적인 군사적 도움은 전혀 안 줘. 그러면서 맨날 귀찮게 이 성상숭배 금지를 내리자 이때부터 로마 교황은 동로마 황제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막 부담스럽고 그냥 싫은데 막 계속 성상 깼냐 확인 재확인 이러니까 완전히 삐쳐버렸다 이런 말이야. 이럴 때 로마 교황이 그런 동로마 황제를 점차 싫어하고 좀 떨어지고 싶을 때 로마 교황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 꼴보기 싫은 동로마 황제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국명예가 로마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쪽 서유럽 어디엔가도 국가 이름에 로마라는 글자가 들어간 나라가 나오면은 그 보기 싫은 동로마 황제 꼴따구 좀 안 보고 이 서쪽에서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독립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당시 땀을 흘렸던 카를로스 왕한테 교황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같이 유리한 분께서는 어떻게 쪼무라기 프랑크 왕국의 왕 이게 아니라 왕 중 왕인 제국의 황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다만 나라 이름이 프랑크 왕국은 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옛날부터 원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이름에는 로마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쪽에 동로마가 있으니까 그들께서는 깡패 나라 같은 프랑크 왕의 왕 하지 마시고 나라 이름을 서로마 제국으로 바꾸셔가지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정중한 말로 로마 교황이 칼한테 제안을 하니까 칼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왕으로 만족할 거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칼로스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대 뜻이 그렇다면 한번 쉬어보구려 하니까 로마 교황이 정성스럽게 제작한 황제관 십자가가 탁 바뀌는 보색 영롱에 빛나는 황제관을 만들어가지고 딱 서기 정확히 800년대에 로마 교황이 카흐르 머리 위에 서로마 제국 황제관을 둘러 씌워줬다 이런 말이야. 이것을 서로마 제국이 부활됐다 이런 말이지. 이게 800년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서로마 제국 부활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자면은 서로마 제국은 원래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게르만 이동기 때 게르만한테 망했지. 근데 게르만족에서 망해버렸던 서로마 제국이 카를로스도 바로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한테 망했던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서 다시 부활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낳으면서 이 사람이 서로마 제국 황제가 됐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서로마 제국 황제였다는 것은 나라 이름에는 로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들어가지만은 그 황제를 맡은 사람은 민족이 게르만족이야. 그러니까 로마적인 문화에서 그 다음에 게르만적인 문화에서 이 두 가지 이질적인 문화에서가 서로 융합되는 계기가 됐을 뿐더러 로마 문화하고 게르만 문화를 서로 합하는데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교황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질적인 문화에서를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융합으로써 로마적 요소, 게르만적 요소를 융화시켰던 로마 카톨릭. 이 세 가지 3요소가 합해가지고 새로운 유럽의 탄생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대 로마 노예 사회는 끝나고 중세 서유럽 봉건 사회가 출발하는 기점이 된다 이런 말이야.
또한 이 과정에서 로마 교황은 누가 꼴로 보기 싫어서 이 사람을 서로마로 대공시켰다고? 동로마 싫어서. 따라서 똑같은 하느님,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 세계가 발음이 안 되네. 그리스도 세계가 두 개로 분열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 분열되는 첫 번째 계기는 동로마 황제의 명이었던 성상숭배 금지령이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알력이 계속되다가 이 사람이 황제로 되고 있는 이후로부터는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 만든 것을 로마 카톨릭이라 이렇게 말하고 동로마 제국차의 그리스 이쪽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이 똑같은 십자가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리스 발칸마대에서 발전한다 그래서 그리스 오소독스 정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나 어차피 뿌리는 똑같은 그리스도 교회지만은 인간들의 나름대로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먹는 거고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할 것은 이 사람이 뭐 대적은 무슨 말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무시간 이놈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야만스러우냐면 그런 설도 있더라. 칼로스 대제 스스로가 아니라 황제의 방까지 둘러쓰는 거 몰라도 이 사람은 문자 해독이 안 됐던 문명이었대.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관리들이랄지 군대의 막 장군들 이런 놈들도 문자 해독이 전혀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럼 누구가 그나마 문자다 그 해독이 되고 이러냐면 수도원에서 공부했던 카톨릭 수도사들 그 사람들도 오늘날 기준으로 무슨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턱도 없고 겨우 문자나 해독하고 또 옛날부터 내려온 고문서들을 필사하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궁정에다가 학교도 만들고 또 학교 부설로 아틀리에 뭐 그림 그리는 장소도 만들고 또 영국에서 유명한 학자들만 몇 사람 초빙하기도 해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도 많이 모아가지고 그나마 무식했던 암흑시대 다크에이지라고 불리는 이 게르만 이동 이후로 그 문화적인 암흑시대에서 그래도 문화적인 한떨기 등불을 이렇게 밝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카롤링 왕제의 문해붕이라 해서 카롤링 왕제의 르네상스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름을 기억을 하고 뭐 이걸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로 들이치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중에서 카알데지 업적은 일명 외로영절 개창했다 땡이겠죠? 투르푸드에서 이슬람을 박살냈다 또 역시 오답이겠죠? 카롤링 왕조의 르네상스를 발전시켰다 그러면 바로 카알데지 업적이 된다 이런 말이야. 페핀 기작은 놈. 이 놈은 두 번째 왕조 카롤링 왕조의 개창자이고 근데 달도 참은 기운다고 칼로스 9세기 초반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은 급전직하 프랑크 황후는 이제 몰락이 그 딱 몰락이 어떤 것은 최고의 전성기 이 사람 죽자마자 바로 안으로는 분열이 벌어지고 바깥으로부터만 살벌한 외국놈들이 쳐들어옵니다. 내분과 외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프랑크 황국 카를레 때 잠깐 있었던 중앙집권적 정치적은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와그르르 무너져 버리고 드디어 완벽한 지방 분권을 특징으로는 중세 서유럽 봉건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분이라는 것은 프랑크 황국 내부적인 분열을 말하겠죠. 그걸 증명하는 것이 베르댕주의랄지 메르센주의 이런 게 나오고 외구란 말은 우리가 흔히 그 외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구? 그 외구란 것은 우리 옆 동네 사는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할 수도 그렇고 멀리 가도 그런 외구. 외구는 또 나오네. 더 쇼트네. 작다 해가지고 외놈들. 쪽발이라 그러지. 이 구자가 한자로 무슨 구자냐면 도적대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말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엄청 쳐들어왔던 일본놈 키 작은 그 해적놈들 이것들을 외구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외구란 것은 작다가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도적놈들의 침략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리고 발음이 짧게 나오겠지. 외구. 이것은 외구. 외구. 이 당시 안으로 막 서로 형제판끼리 막 싸움박질 벌어져 있었던 프랑크를 쳐들어왔던 대표적인 북방력이 게르만족 중에서 진짜로 싸움 잘하는 게르만인 일명 바이킹. 그 노르만이라는 놈들이 나오고 두 번째 옛날에 그 게르만 이동을 촉발시켰던 동양의 무식군 흉노족 들어봤죠? 혼스라고. 그 아틸라. 그 혼족들의 후이들이 오늘날 헝가리 지방에 세웠던 그 민족을 마자르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리에 터번 말고 이슬람. 그래서 내분과 외구를 동시에 겪으면서
카를 대제 때 잠깐 있었던 중앙집권적 정책 등 원로를 무너지면서 중앙집권이 반대 개념인 지방분권을 특성하는 봉건사회가 정착되는데 그것은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것을 간단하죠. 게르만 이동기 때 많은 국가들이 생겨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빨리 망하고 프랑크풍이 유일하게 발전하는데 그 민족은 바로 발전군에 나온 유명한 인물이 메로빙 왕조를 처음으로 개창하고 카톨릭으로 개정하고 라틴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래 있었던 로마인들과 융화를 이룰 계기를 마련했던 메로빙 왕조, 즉 프랑크 왕조의 개창자 클로비스. 그 이후로 분할 상속 때문에 왕권은 극도로 약화되고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무의왕 시대가 막 이렇게 나타나버리고 또 궁제라는 왕권을 능가하는 세력이 나오는 과정에서 8세기쯤에 3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카룰루스 마르텔, 두 번째가 키 작은 피핀, 세 번째가 가장 땅을 많이 넓혔다는 카룰루스 대제인데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었고 궁지였지만은 쳐들어왔던 이슬람 세력을 투르 푸아틴 격퇴함으로써 크리스티오 세계를 수호했다는 평판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 아들론 피핀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야망이 엄청 커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일종의 명분을 캐치해가지고 당시 불쌍하고도 가엾기 짝이 없었던 메로빙 마지막 왕녀 힐데리 3세, 일명 힐데릭 3세를 수도원 골방에 박아버리고 두 번째 왕조 카롤린 왕조를 개척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카를 대제, 이 사람은 땅을 넓혔고 그 넓은 땅을 넓힌 걸 바탕으로 해서 로마 교황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서로마 황제로 대관되고 서로마 황제의 대관의 의미란 것은 로마적 요소, 게르만적 요소 이것을 똑같은 공통의 종교 카톨릭이 묶었다는 서유럽 세계의 변천을 의미하고 또 어떤 피핀 때나 카롤 대제 때나 그 교황청을 괴롭혔던 롬바르드 이 군사적인 그 롬바르드 침략을 실질적 도움을 준 사람들은 동로마 황제, 명령권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서로마지 황제로 대관된 결과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티오 세계가 서쪽에 서유럽 로마 카톨릭하고 동쪽 발칸반도 중심에 동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내분과 예구 이걸 좀 상세히 설명을 하고 봉건사의 특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두서도 없고 난잡아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네요. 끝났으니까. 수고했습니다.